The British Medical Journal, the BMJ, 2014년에 발표된 The Title When Somebody Loses Weight, Where Does the Fat Go? 체중이 감소할 때 지방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논문입니다.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중 감소를 원하지만 어떻게 체중이 감소되는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들만의 의견은 있겠지만 아마도 과학적으로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미국과 호주의 경우 3사람당 2사람이 과체중이나 비만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이 감소된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을까요? 2014년 호주 과학자들에 의해 발표된 가정의학과 의사, 영양사,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체중이 감소되었을 때 감소된 체중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Y축은 응답자 수의 백분율이고 X축은 응답의 예입니다. 그래프를 보다시피 응답 중에는 에너지와 열이 된다, 대변, 근육이 된다,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된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산화탄소에 물이 된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라는 응답은 소수의 영양사만이 응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응답인 에너지 또는 열이 된다는 것은 fat burning 또는 burning fat이란 자주 쓰이는 영어에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지방을 태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 사람들의 경우 지방이 에너지나 열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체중 조절에 관한 관련된 전문가라면 지방이 에너지와 열이 된다는 응답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의 화학식은 지방 대사 반응식입니다.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한국말로는 중성지방인데 잘 번역된 단어가 아니라서 원어인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그냥 두었습니다.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3개의 지방산과 하나의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학 반응식은 논문 원문에서와 같은 것입니다. 간단한 화학식인데요. 보시다시피 지방이 에너지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오른쪽 생성물 쪽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이 어떤 물질이 될 때 그때 발생하는 것이 에너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 화학식을 본다면 지방이 에너지가 된다는 것은 중고등학교 과학 또는 화학 과목에서 이미 배운 The Law of Conservation of Mass, 질량 불변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논문 저자들에 의하면 평균 트라이글리세라이드, 한국말로 중성지방을 C55H1045O6라고 가정합니다. 서베이에서 소수 의견이었던 CO2, 이산화탄소, H2O, 물이 정답인데요. 하지만 이런 식이 완성되려면 반응물 쪽에 트라이글리세라이드와 함께 악시진, 산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반응식이 도출됩니다. 논문에서 저자는 만약 10kg의 트리글리세라이드, 즉 지방이 분해된다면 몇 킬로그램의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물은 몇 킬로그램이나 발생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질량 불변 또는 보존 법칙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질량이 나누어지는지를 저자들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하려면 반응식에 각각의 분자의 숫자를 맞춰야 합니다. 이것을 스토이키화 매출이라고 합니다. 55개의 탄소가 반응물에 있는데 생성물에는 하나밖에 없으니 생성물의 CO2에 55를 곱해주게 됩니다. 반응물에 수소가 104개가 있는데 생성물에는 2개만이 있으므로 52를 곱해주면 양쪽의 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에서 산소가 110개가 되고 물에서 산소가 52개가 되어 도합 162개인데 반응물의 트라이글리세라이드에 산소가 6개가 있으므로 반응물에서 산소가 156개가 필요하니 산소에는 78이라는 숫자를 넣어주면 화학식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각각의 원자의 원자량을 알아야 합니다. 주기율표를 보면 탄소, 수소,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을 알 수 있습니다.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분자의 각각의 원자의 원자량을 계산하면 861.41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 반응물의 생성물의 원자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구해진 원자량의 비율을 이용하여 저자들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이키아 메추리는 10kg의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29kg의 산소가 필요하고, 이것은 28kg의 이산화탄소와 11kg의 물이 산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39kg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계산으로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지방이 어느 정도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어느 정도가 물이 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논문에서 인용된 참고 문헌에 의하면 지방의 탄소와 수소 원자는 각각 이산화탄소와 물이 됩니다. 반면 지방의 산소 원자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될 때 2대1의 비율로 산소를 소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자량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보면 지방의 84%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16%가 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하는 것이니 폐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70kg의 사람이 휴식 시에 분당 12회를 호흡하며 이산화탄소를 200ml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흡당 16.67ml를 배출하는 것이고, 저자들은 중량, 즉 그램 단위로 표현하려 하는데 여기에 이산화탄소의 밀도 상수를 곱하여 주면 호흡당 이산화탄소를 33mg을 배출하게 되고, 이 중량으로 원자량으로 탄소를 계산하면 8.9mg이 됩니다. 취침시간, 휴식시간, 그리고 가벼운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을 각각 8시간으로 정하여 표와 같이 각각을 계산하면 이산화탄소는 하루 동안 760g이 배출되고 탄소는 205.6g이 배출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비교를 위해서 만약 하루에 50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칼로리는 2000kcal를 섭취하는 것이고, 원자량으로 계산을 하면 탄소는 210g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산된 205.6g보다 많습니다. 탄소를 더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해야 되는데 지방의 84%가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따라서 탄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기 위해 휴식 8시간 중에서 1시간을 운동으로 소비하는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볼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 테이블을 늘려보겠습니다. 휴식과 가벼운 신체활동을 사이에 칸을 만들어 휴식 시에 7배 정도 되는 강도로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합니다. 휴식 시에는 8시간에서 1시간을 줄여 7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계산하면 이산화탄소는 860g, 탄소는 243.5g이 됩니다. 그러면 210g보다 많아집니다. 이렇게 간단히 운동이 체중 조절의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저자들은 화학자 또는 물리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이 감소할 때 지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지만 화학적으로 매우 잘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미디어에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논문에서 본 서베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이 운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체중 조절의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운동 생리학자로서 조금 더 붙인다면 운동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방뿐 아니라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분해될 때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에 따라서 지방과 탄수화물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비율도 다릅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운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야 지방이 대사된다고 생각하여 운동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보다 운동으로 훈련되면 같은 강도에서 지방의 에너지로 사용되는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되고 컨디셔닝이 잘 된 신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